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인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현 인천시장과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를 포함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유정복 전 시장은 당내 경선에서 50.32%로 과반 이상 득표하며 상대였던 안상수, 이학재 예비후보를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경선 승리 후 지지자들과 만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당내 경선을 함께한 안상수, 이학재 예비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인천의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시민과 당원 동지의 뜻을 모아 반드시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남춘 시장을 꺾고 우리 잃어버린 4년을 되찾고 인천의 희망을 다시 만들어가자는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인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를 포함해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특히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단수 공천을 확정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는 25일 인천의 뜰에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입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는 지난 19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선거운동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2일 새벽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3차 공천심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은 발표였는데요. 부천시장 선거는 3인 경선을 거쳐 본선에 오를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지방선거 부천시장 공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선에 나서는 예비후보는 모두 3명입니다. 장덕천 현 부천시장, 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집중했던 장덕천 예비후보는 오는 25일 선관위 등록을 마친 뒤 이튿날 공식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선거 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부천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조용익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삼선 시의원을 지낸 한병환 예비후보도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서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감사관을 지낸 윤주영 예비후보와 부산 출신으로 부천에서 첫 정치에 도전했던 신대우 예비후보는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재선 도전에 나서는 현직 시장의 2명의 예비후보가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경선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6일 지방선거 본선행으로 가는 첫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6일 지방선거 부천시장과 김포시장 선거의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천시장 경선 후보는 서영석 전 국민의힘 부천을 당협위원장과 서영석 전 국민의힘 부천정 당협위원장 2명입니다. 김포시장은 3인 경선 체제로 김동식 전 김포시장, 김병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광역교통 개선지원단장, 유영록 전 김포시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된 경선에서 김은혜 의원은 52.6%의 득표율로 44.5%를 얻은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보다 늦게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김 후보는 도지사에 당선되면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교통망 개선과 첨단 테크노밸리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인천에서 배웠고 또 40년 동안 인천 교육 현장에서 교사, 교감, 교장으로 교육 행정력까지 두루 갖춘 인천 교육의 산 증인입니다. 제가 바로 인천 교육 그 자체입니다. 작은 교육청을 만들겠습니다. 시교육청 조직을 간소화하여 교사들을 학생들 곁으로 돌려보내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해서 학교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실마다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고 공기의 질을 측정해서 학생들이 숨쉬기 편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교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쉽게 배우고 결과는 탁월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과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수준별 개별화된 배움으로 학력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체력을 바탕으로 인성과 지혜를 키우는 인천교육 최인지로 교육을 교육답게 엄마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올곧게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거리 두기가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 윤동진 회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회장님,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 상인분들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지금 활기차고요. 그리고 또 고객분들도 발걸음이 굉장히 다들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객분들의 발길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지금 보면은 어제까지 이렇게 평균 접어서 봤을 때 2배 이상 늘은 것 같아요. 고객분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분들도 편안하게 나와서 또 이 거리를 거니는 거 보면은 굉장한 많은 수가 있는데 거의 뭐 저희가 봤을 땐 100% 이상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거리 두기는 풀렸지만 재유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거든요. 방역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는 한번 당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상인들은요. 이번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상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방역을 또 철저히 할 거고, 저희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방역하는 게 있고, 전체 방역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는 게 있고 해갖고요. 거리마다 계속 방역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장들마다도 다 보면은 아직 지금 그 방역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뭐 손소독제라든지 하는 비치를 해서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인천 시민분들과 또 상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이 부평 문화의 거리는 지금 올해부터 해갖고 르네상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부평 문화의 거리뿐만 아니라 뭐 전체 시장 전체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연, 뭐 문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다 계속해서 만들 거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이 소상공인들 좀 더 힘을 실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올해부터 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갖고 많은 활기찬 모습을 이 시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회 윤동진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 인천 교육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인천을 교육의 도시, 정말 교육 때문에 오는 도시, 창조 교육에 대해서 알려면 인천을 와라, 미래에 대해서 교육을 알려면 인천을 와라라고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인천 교육감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인천 교육 비리의 온상, 교장복 문제 반드시 폐지해서 시민들과 우리 교육청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정말 인천에 배려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코로나19 때문에 기초학력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데 기초학력 전담 교사 제도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그런 바우처 제도,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인천의 기초학력이 모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인천에서 일어나도록 만들겠습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앞둔 농촌에서 벌써부터 일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인력이 없다 보니 90이 넘은 어르신이 밭일을 직접 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농어촌 작업을 직접 체험해보고 왔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작업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작업은 제초 작업으로서 한 2,000평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주머니들 이거 일량 10분 정도가 오셔야 되는데 지금 한 4분밖에 안 오셨습니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농촌난 때문에 저희도 큰 고민입니다. 네, 그럼 제가 직접 일을 해보면서 상이 얼마나 시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준비됐습니다. 예. 제가 1시간 정도 일을 해봤는데요. 전체 작업량의 1%도 못 채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밭을 4명이서 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열고 농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일 문을 연 충남 서산시 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찾아왔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농협과 한국농업경영의 서산시 연합회 2개소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정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이제 적극 운영해 나가고.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사실 농촌 자체에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마냥 낯선 농촌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귀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귀농인의 집인데요.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면서 귀농을 결심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만나러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요, 이곳에 거주하시면서 귀농을 결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서울 생활 20년 차 서울 사람인데요. 그다음 서울 생활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해서 시골에서 한번 살아볼 또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 귀농의 집 와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건요, 막상 살아보시니까 좀 어땠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막상 체험하게 되니까 쉽지는 않네요. 그러나 교육을 받고 또 실제 체험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익히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농에 대한 가능성을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농업인 종사 수는 145만여 명인데요.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귀농대학과 귀농인의 집처럼 체험을 통해 정을 돕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정호석이었습니다.